였어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 목요일 1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호나 정청래나 공수처법 밀어붙이고 윤석열 총장 중징계 밀어붙이면 다시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에 월요일에 보통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난주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혼란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래서 이른바 추윤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최초 사과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사과로 포장한 거고요. 사실상은 징격 명령이었어요. 돌격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다수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수처법도 통과를 시켰고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들, 이것도 통과시켰고요. 어제는 또 국정원법 통과시켰고요. 또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도 이제 통과시키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이 지난주에 이제 통과가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 직후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의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면서 이게 공약 1호였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지난주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문재인은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자기 공약 1호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됐다. 그래서 아마도 그날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잤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36.7%입니까? 최저치를 갱신한 이 조사에서 YTN이 리얼미터에 한 가지 더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밤에 통과된 이 공수처법,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 으로 이 통과된 공수처법, 이게 잘된 일인지 잘 못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같이 했는데, 공수처법 통과가,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고 한 사람은, 얼마냐? 39.6%, 40% 좀 못 미쳤고요.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과반인 5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차이로 공수처법 통과, 이번 통과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게 한 15%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의 지지율이 최저치 36.7로 최저치를 갱신한 이때 같이 조사된 거에서 공수처법 지난주 목요일 통과에 대해서 그 반대 여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15% 더 높다. 그러면 이건 뭐냐?
공수처법 통과가 오히려 문재인 지지율을 더 끌어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까지 공수처법 찬반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적게는 한 60%에서 많게는 70%가 찬성한다.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막상 이게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된 일이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 내역을 좀 이제 뜯어보니까요. 그 내역을 뜯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7.9%가 잘된 일이라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90.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51.7%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요. 또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성향은 71.4%가 잘못된 일. 근데 반대로 진보 성향은 66.9%가 잘된 일인데, 그럼 중도 성향이 뭐냐? 58%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정당 지지율은 크게 나타날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중도층,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 정당 지지에서 이 무당층,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중도 무당층의 과반이 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균형추가 기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40대만 이번 공수처법 통과가 잘된 일이다. 잘된 일 49.6, 잘못된 일 43.0. 40대에서만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았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는요, 다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가 높았어요. 심지어 20대를 보니까요, 잘된 일이다 23.6%, 잘못된 일이다 61%, 거의 3배, 2.5배 이상. 이거는요, 20대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지금 20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컨셉이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공정. 근데 요번에 통과된 이 공수처법 보니까 공정, 불공정, 오히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렸다 하는 점에서 이게 오히려 공정, 20대 공정, 지수, 감각을 건드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홍천 의원이 아예 표결에 불참했고요. 정의당은 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그것을 당론으로 찬성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상정이다 찬성표 던지고 그랬더니 이제 진중권 씨가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에서도요, 요번에 초선 의원인 젊은 30대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은 아예 불참이고 기권 한 표, 이 본회의에서 기권 한 표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정의당 당론이 찬성이었는데 왜 본인은 기권표를 던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항상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기권표를 던졌다. 저는 비록 정의당 의원이지만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독립성,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핵심적 안전장치였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은 그건 안 된다.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걸 통과시키느냐. 그것은 최초의 준법자는 바로 입법자야. 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최초로 잘 지키는 최초의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은 문재인은 참 감회가 새롭다. 감회가 깊다. 공수처법 약속이 지켜줄 수 있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더 높다. YTN이요.
이게 이제 뭐 아주 지금 노영 방송 비슷합니다. KBS, MBC처럼요. 그래서 친정권 방송이 됐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리포트를 전하면서요. 맨 마지막 멘트가 이런 거예요. 법 통과 과정 자체가 여당의 일방통행이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더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YTN조차도 자기들이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겠죠.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공수처법 통과가 오히려 문재인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공약 1호, 대통령 공약 1호가 통과됐는데 올라가기는커녕 끌어내렸다. 정청래와 우상호가 아주 호언장담한 공수처법 우리가 밀어붙이고 윤석열 징계 강행하면은 우리 지지층이 막 열렬한 지지층이 결집이 되면서 우리 지지율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이거 말이죠. 근데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이게 지금 문재인부터 시작해갖고요.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민심을 아주 180도 거꾸로 읽고 있다. 오독을 하고 있다. 근데 오독도 약간 뭐 20도 각도, 30도 각도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비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민심은 완전히 차가운 북쪽, 시베리아를 향해서 차가운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마치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오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지지층을 열광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정치 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윤석열 중징계, 공수처법 강행 처리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모일 줄 알았는데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갤럽 조사도 지난주가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38이었어요. 38 떨어지였는데 이게 총선 직후에 실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 나는 진보다 하는 사람들 중에 80몇 %, 또 호남 사람들 중에 80몇 %, 한 80대 중반 정도가 문재인 지지한다 그랬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요, 그게 한 20몇 %가 빠져가지고요, 이제 한 60대 초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탄탄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요, 지난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6, 7개월 오면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요. 특히나 그 쪼그라드는 속도가 지난달 말에 추미애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다음에는 더욱더 그게 심화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평가되는, 이제 콘크리트도 아니죠. 계속 이제 속절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 K 방역,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제 이 호재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이게 오히려 부정평가의 사유로 등장했다. 이 코로나 문제가. 그 다음에 백신 수급 확보. 지금 영국은 지난주부터 이제 접종 시작됐고, 미국도 지금 노르방디 상륙 작전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공수하면서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우리보다 좀 늦으니까요. 접종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맞을런지 어떨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효능도 확인되지 않는 영국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거 지금 4천만 명분 확보했다는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저조한 성적, 후발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게 이제 호재에서 악재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역시 또 이 정권 이거 떠받들던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근데 한국 리서치를 포함해서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매달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있어요.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보면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권력기관 개혁이란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28%에 불구하고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가 55%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이제 호재였는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호재였는데 K방역도 호재였는데 악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도 호재였는데 악재가 되고 있고, 공수처법 통과시켜놨더니 오히려 문재인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지율을 받쳐왔던 그 두 개의 양대 기둥이 그게 호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악재로 돌변을 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대깨면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저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만